가 적은 탄소, 산소 정도까지,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에서 핵융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철까지. 그럼 이제 반응이 끝나고 질량이 작으니까 퍼져나가는 거예요. 중간에 점이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점이 백색 외성이 되고, 이제 탄소 같은 이제 고체 물질이 생성돼서 남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태양광보다 질량이 큰 별에서는 이제 폭발을 하게 되면 이때 초신성 폭발하면서 질량이 굉장히 큰 우라늄까지 만들어지게 되면서, 자, 중성자별이나 중성자별이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자, 블랙홀이 형성되거나, 그 다음에,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자는 이제 핵에 있는 거니까, 중성인 행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큰 별과 질량이 작은 별들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서로 다르게 되는데, 일단 19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별의 진화 단계를 물어봤는데, 자, 별의 바깥 부분은 팽창하여 지름이 커진다. 그럼 일단 안정한 상태는 아니야. 표면 온도가 낮아지고 붉은색을 띈다. 거성. 그래서 적색 거성. 여기 있는 블랙홀은 별의 진화가 우리가 이제 뭐 사람으로 따진다면 죽은 상태, 별이 죽은 상태가 되는 거고, 백색 외성도 질량이 작은 별이 죽은 상태가 되는 거고, 주계열성은 안정한 상태가 되니까 19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자, 태양을 중심으로 공존하는 어느 행성이 같은 기간 동안 휩쓸고 지나간 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자, A씨에 대한 여기서 이게 무슨 법칙이죠? 케플러 법칙입니다. 케플러 법칙. 자, 그럼 케플러 법칙은 1법칙, 2법칙, 3법칙인데 케플러의 법칙은 타원에 관한 법칙. 행성들이 원의 궤도를 도는 게 아니라 타원으로 돌고 있구나. 지금 이 문제는 2법칙에 관한 법칙인데 면적, 속도, 일정에 관한 법칙. 면적, 속도가 일정하다. 어떻게? 같은 기간 동안 휩쓸고 간 면적이 일정하다. 그러면 한번 보게 되면, 자, A하고 B하고 C인데 같은 시간 동안 A는 이만큼 이동했고, C는 요만큼 갔고, B는 이만큼 이동했고, 그만큼 여기에서 요거를 우리가 근일점, 자, 여기를 원일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일점에선 속력이 빠르고 원일점에선 속력이 느리다. 자, 근일점에선 빠르고 원일점에선 속력이 느려야지 얘네들의 휩쓸고 간 면적이 같다. 그럼 근일점에선 속력이 왜 빠를까요? 태양과 가까우니까 태양과의 만류력이 커서 빠르게 돌게 되고, 원일점에서는 천천히 돌게 돼요. 그래서 같은 기간 동안 휩쓸고 간 면적은 모두 같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자, 21번. 우리나라 봄철에 나타나는 황사현상. 얼마 전부터 황사가 굉장히 문제가 돼서 황사 때문에 학교 휴교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황사가 최근만의 문제일까요? 이 황사는 과거 신라시대 때도 관측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저 중국 쪽 옆에 몽고 쪽에 사막에서 황토흙이 날아오는 것을 우리가 황사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황사가 우리가 봤을 때는 부정적 측면이 있지만 긍정적 측면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게, 이 황사흙이 알칼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와서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토양도 또 좀 좋아지게 되고, 그렇지만 다만 지금 우리가 현대화 문명 사회가 되면서 기술이 발전되게 되면서 먼지가 오니까 별로 안 좋게 되는데, 더 큰 황사보다 더 큰 문제가 그 황사 현상 때문에 이제 중국이 공업화가 되면서 이제 중국의 이제 매연이나 먼지 등이 그 황사에 같이 섞여 있으니까 안 좋은 거지, 황사만 단순하게 봤을 때는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담이지만 지금 문제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했는데, 자, 지구계의 직권과 어느 권역 사이, 황사 자체는 우리가 대기를 통해서 날아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땅에 있는 흙이, 그러니까 직권에 있는 흙이 대기, 기권을 통해서 오는 거니까 기권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21번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하도록 할게요. 자, 22번. 푸코진자 나오면, 자전이구나.
그럼 여기서 진자가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이 판을 딱 봤을 때는 진자는 이렇게 한쪽 편만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지구가 자전을 하게 되니까 이 움직임이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더라. 그러면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23번.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질시대에 살았고 생존기간이 짧으며 분포 면적이 넓다. 짧고 굵게 살았다. 표준화석이네. 그 지질시대의 대표라는 표준화석이구나. 불에 생성된 시대를 알려준다. 표준화석. 고생대는 삼엽충, 중생대는 공룡. 그 시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이다. 그럼 화석은 또 어떤 게? 시상화석이 있는데, 자, 표준화석이 그 시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화석이라면 시상화석은 기후나 환경 등을 알려주는 걸 시상화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분포, 면적, 시기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넓은 면적에서 짧게, 잠깐만 다시요. 자, 여기 그 불을 다시 보게 되면 생성된 여기가 시기, 분포, 면적 이렇게 다시 그리게 되면 시기가 짧고 면적이 넓다. 그 다음 얘는 시기가 길고 분포 면적이 좁다. 그러면 요러한 화석은 우리가 면적이 좁고 시기가 길다. 이것을 우리가 시상화석. 자, 그 다음에 면적이 넓고 시기가 짧다. 이것을 표준화석. 그러면 시상화석의 대표적인 건 조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개화석이 발견되었다. 조개는 바다에 그러니까 뭐 모래나 진흙, 바다에 사는 거니까 예전에 여기가 바다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이 시상화석.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고사리가 발견되었다. 고사리는 그늘짐, 그러니까 양치식물의 일종인데 고사리는 그늘지고 그 다음에 습기가 많고 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거니까 여기는 예전에 습기가 많고 그늘진 지역이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지방의 특성한 환경을 알려주는 것을 시상화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준화석은 생성 시대를 알려주는 걸 표준화석. 그러면 여기서 답은 표준화석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열하고 사층리가 있는데, 건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가뭄이 들면 땅이 쭉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건열이라고 얘기하고, 사층리, 사자가 모래사장로서, 그러니까 우리 해수욕장 같은데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모래바람이 불고, 아니면은 우리가 사막 같은데 모래사막이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바람이 불었던 흔적에 의해서 모래가 일정한 무늬를 나타내는데, 그러한 것을 사층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23번에 해당하는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24번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광물 자원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현재 인간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 철일까? 알루미늄일까? 금일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는데, 자, 공기 중에서 습기에 의해 부식이 잘 일어난다. 자,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습기, 물에 의해서 부식, 우리 녹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녹쓰는 금속은 철이 됩니다. 금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금 자체는 우리가 귀금속이라고 얘기를 해서 사용을 하긴 하지만 많이는 없고, 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철이 됩니다. 자, 그래서 24번 답은 2번. 자, 마지막 문제 25번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지구의 위도별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의 불균형으로 인한 자, 위도별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의 불균형. 그러면 저위도의 과잉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는 현상. 그러면 이 에너지를 보내야 되니까 대기 대순환이 답이 되겠네요. 그럼 멘틀의 대류는 우리 지구 내부의 뜨거운 에너지가 멘틀 위로 오는 것을 멘틀 대류라고 하고, 오로라, 극지방의 오로라는 우리가 기권에서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중에 10권에서 생기는 거. 그러니까 지구 자기장에 있는 거하고 태양의 그 방사성 원소가 서로 막 부딪혀서 생기는 오로라 현상이고,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구 온실기체 때문에 지구가 평균 기온이 계속 상승하는 현상을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거니까,
이 남는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우리가 고위도로 보내는데 대기와 헬수의 대순환에 의해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25번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